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커텀즈 202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인커텀즈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렇지만 또 이제 무역 용어를 공부하는 가운데 인커텀즈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인커텀즈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할 때 인커텀즈, 무역하는 사람들, 무역 거래를 뭐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무역 공부만 하든 뭐 하든 어쨌든 인커텀즈란 말은 무역 업계에서는 뭐 뺄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인커텀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특히 입문자들 무역의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커텀즈를 그냥 단지 그냥 국제 규칙이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그냥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커텀즈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커텀즈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국제 규칙 중에 하나예요. 국제 규칙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무역의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 국제 규칙이냐? 그거는 계약 쪽에서 무역 계약 쪽에서 활용하게 되는 그러한 음, 그 용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계약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계약이라는 거는 뭐예요? 계약서라는 거.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게 바로 계약이다. 이렇게 계약의 본질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계약서에 기재가 되는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사실은 뭐 계약 내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에 대한 얘기도 얼마로 하기로 하자. 그쵸?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결제 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야 될 것이고 제품의 품질에 관해서 납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의무나 혹은 뭐 조건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의무나 조건, 지켜야 되는 조건들, 의무들, 뭐 여러 가지가 그 계약의 그 내용마다 당사자들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중에 꼭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운송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쵸? 국제 간의 물건을 거래한다는 거는 수출자 쪽에서 수입자 쪽으로 물건을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송에 대해서도 그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서로 간의 의무를 딱 규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럼 일단 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의무, 그러면 조건, 이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어떤 것들이? 일단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운송을 하는데 운송비를 누가 지급할 것이냐? 매도인 쪽에서 전액을 지급할 것이냐? 매수인이 전액을 다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적당히 분담할 것이냐? 이러한 비용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세요? 운송을 하다 보면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위험이 이게 손해가 발생이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해상 운송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해상의 위험으로 인해서 만약에 물건에 데미지나 로스가 왔다.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해서 그러면
어느 구간까지 책임은 운송은 셀러가 지고 어느 구간까지는 바이어가 질 것이냐. 이 위험에 대한 이전, 셀러보다 바이어로 이전하는 순간, 그러니까 위험 부담의 분기점 혹은 뭐 분기점까지 다른 말로 하면 분기점까지는 셀러가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는 바이어가 진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 위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러한 위험이 걱정이 되면 그 해상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든다면 누가 들 것이냐, 이거를 의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출을 하려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수출 신고 통관을 해야 되겠죠. 수입 쪽에서는 저기 또 수입 통관을 해야 되겠죠. 그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것이냐.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물품의 이전 시기를 언제 볼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운송 계약은 누가 할 것이냐. 뭐 이것도 정해야 되고요. 이러한 운송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셀러 바이의 의무의 내용들을 이거를 정형화를 시켜 놓은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인커텀즈다라는 거예요. 이 정형화를 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형화가 뭐예요?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정형화를 시켜 놓으면은 그 서로 간에 그 의무의 내용이 확고하게 딱 확정이 되니까 나중에 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생산하신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수출하는 공장이다. 그랬을 때 그 화장품 만드는 공정을 딱 정형화를 시켜버렸다. 그럼 불량률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왜요? 확실하게 2단계에선 이걸 해야 되고 이건 이거 그 다음에 뭐 이게 딱딱 정해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형화 뭐라고 그랬죠? 의미가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만든다. 왜요? 예, 서로 간에 혼란을 줄이고 확고하게 서로 간의 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매주 캠핑을 가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면 대개 캠핑 갈 때 챙겨야 되는 것들이 거의 뭐 대개는 일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정형화를 시켜가지고 분담을 딱 시켜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아빠가 할 일. 그러면 아빠는 자동차에 관한 차량을 미리미리 정비해두고 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2번 엄마가 할 일. 부식을 챙기는 일. 먹는 거 쌀 챙기고 뭐 라면 챙기고 과일 챙기고. 3번 아들이 할 일. 텐트라든지 장비를 챙기는 거. 이렇게 딱 정형화를 시켜놓게 되면 캠핑을 가가지고 이거 빠쳤네, 뭐 빠뜨리고 왔네, 뭐 이런 일들이 덜 생기겠죠. 훨씬. 그게 바로 정형화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커텀즈라는 거는 뭐냐,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셀러 바이 의무 중에서 특히 운송과 관련된 운송에 따른 물품 운송에 따른 셀러 바이어의 의무를 확실하게 정형화를 시켜놓은 국제규칙, 이게 바로 인커텀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커텀즈의 내용은 간단해요. 정형화를 어떻게 시켰느냐? 조건은 일단 11개를 만들어놨어요. 몇 개를 만들어놨다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 11개. 그러니까 셀러 바이어는 11개 조건 중에서 하나를 딱 합의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11개 조건마다 지켜야 되는 운송에 따른 셀러 바이어 의무는 몇 가지냐? 10가지씩 돼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셀러 바이어가 운송과 관련된 서로 간의 의무를 규정을 할 때는 11가지 조건에 따른 셀러 바이어의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셀러 바이어는 운송에 따른 서로 간의 의무를 하나하나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면 비용은 어떻게 분담을 하지? 위험은 이전 순간은 언제를 잡을 거지? 그 다음에 제품의 이전은 언제 셀러로부터 바이어로 이전되는 걸로 할 거지? 예, 수출 통과는 누가 하지? 이걸 하나하나 서로 간에 예, 의제를 내놓고 협상을 하고 합의를 보고 계약서에 예, 주주리 구절구절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셀러 바이어는 결론적으로 인커텀즈에서 정한 11가지 조건별 셀러 바이어 의무 10가지 물론 다 11가지 조건별로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쵸? 직계의 의무의 제목은 똑같지만 의무의 내용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FOB 조건이다. 그랬을 때 비용의 분담. 그러면 FOB 조건은 선적할 때까지는 셀러, 선적한 다음에는 바이어. 그 다음에 또 뭐 CFR 조건이다. 그러면 수입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셀러. 도착한 다음부터 목적지까지는 바이어. 이런 식으로 11가지 조건별로 동일한 의무에 대해서 내용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11가지가 생긴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11가지 조건별로 셀러 바이어의 운송에 따른 10가지 의무가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국제규칙이 바로 뭐냐면 인커텀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럼 인커텀즈는 어떻게 실무에 사용이 되는 거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무역 거래를 할 때 상대방과 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확정시켜야 되는 내용. 가격도 정해야지, 결제 방법 정해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퀄리티에 관해서 약속을 해야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의제를 꺼내놓고 정하면 되고, 운송에 관련돼서만은, 인커텀즈 11가지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을 사용할 것이냐. 그 조건의 이름만 딱 확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요? 11가지 조건별로 운송에 따른 셀러바의 10가지 의무를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배워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협상할 때 사용하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커텀즈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운송 관련돼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11가지 조건이 있다. 그 다음에 11가지 조건별로 운송에 따른 셀러 바이어의 의무가 10가지씩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11가지 조건별로 그 내용들 의무의 내용을 다 다른 의무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어렵죠? 외워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무역 거래를 할 때 계약서 쓸 때 아니면 수출 단가를 정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것 같죠? 외우는 게.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는 거 어려우셨죠? 처음에. 그쵸? 근데 외우고 나면 굉장히 편하죠? 그쵸?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 3개에 하나에 500원이에요. 3개면 3개 사면 얼마예요? 1,500원. 어떻게 나와요? 3, 50원이니까. 모르면 50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500원 3번을 더해야 돼요. 이게 좀 간단하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만약에 계산을 할 때 구구단을 모르면 진짜 손발 머리가 힘들다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커텀즈도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다. 근데 구구단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왜요? 이거는 외우는 기본적인 그 인커텀즈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예, 이게 11가지 조건별로 각 조건별로 10가지씩을 외워야 되지만 원리를 아시면 인커텀즈 11가지 조건별 10가지 의무 중에 첫 번째 비용의 분담 요것만 다시 말하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디까지냐 바이어가 부담하는 비용은 당연히 예,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죠. 예를 들어 가지고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예, 서울에 있는 공장부터 부산에 있는 항구에 선적할 때까지다. 그럼 나머지 비용 선적을 한 다음에 만약에 라스베가스까지 물건이 가는 거다. 바이어가 라스베가스에 있다 그러면 예, 선적한 다음에 LA 항구로 가야 되겠죠. LA 롱비치 항구로 들어가. 그 다음에 롱비치 항구에서 육상으로 라스베가스 바이어 창고까지 가. 그 비용은 누가 내요? 그건 당연히 말 안 해도 바이어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의 분담에 관해서도 셀러 바이어의 의무가 10가지씩 규정이 되어 있지만 셀러 쪽만 외우면 돼요. 그쵸? 운송하는 구간은 일정한데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디까지다라는 걸 알면 나머지는 자연히 바이어가 부담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물건은 서울에 있어요. 선적은 부산에서 할 거예요. 도착 항구는 미국의 LA 항구예요. 최종 목적지는 바이어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FOB로 거래한다 그러면 비용의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적할 때까지는 셀러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따라서 그걸 외운다면 그럼 선적할 때까지 서울부터 부산까지 셀러가 분담한다는 걸 알면 당연히 예, 선적한 다음부터 LA의 롱비치 항구까지 그 다음에 롱비치 항구에서 어디까지요? 라스베가스 바이어 창고까지 비용은 당연히 바이어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커텀즈를 공부할 때, 배울 때, 이해할 때, 외울 때, 사용할 때 특별히 한쪽만 외우면 되는 거지 예, 양쪽 다 셀러 바이어 의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 분담의 그 첫 번째 비용 분담의 범위를 이해를 하며 그 다음에 위험의 이전 다시 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지점에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그 손해를 담당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 어느 구간까지는 누가 책임지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진다. 예를 들어 가지고 FOB다. 그럼 선적할 때까지는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부산에서 무사히 컨테이너 선박에 선적할 때까지 도중에 만약에 사고가 나서 물건에 로스나 데미지가 왔다. 손실이 왔다. 그럼 그거는 셀러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선적한 다음부터 도착할 때까지 사고가 나는 건 누가 책임져요? 바이어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셀러 쪽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 위험의 분담 이것도요. 비용의 분담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원리가 그거구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기억이 돼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보험은 누가 드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비용이나 위험을 알게 되면, 의무의 분담을 알게 되면, 당연히, 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인커텀즈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다 구구단처럼 외워버리는 게 아니.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되게 무역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FOB 그러면 셀러가 운송에 따른 의무가 뭐냐? 이거 다 알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적할 때까지 비용은 셀러가 낸다. 운송인한테 지불한다. 그 비용을. 그 다음에 선적할 때까지 일어나는 사고는 셀러가 책임을 진다. 수출 통과는 셀러가 하고 수입 통과는 바이어가 한다. 해상보험은 셀러 바이어 모두 들을 가입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그건 바이어가 가입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이전은, 물품의 이전 시기는 그거는 선적하는 시기다. 선적할 때다. 이런 식으로 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도 뭐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 뭐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11가지 조건별로 다 하나하나 원리를 이해를 하면 아시는데 지장이 없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외우는데 지장이 없다. 그쵸? 뭘 뭐 할 수 있어요? 되게 모든 무역업자들이 이걸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운송에 따른 문제를 발휘하고 협상을 할 때, 야, 이번에 이것 좀 조건, FOB로 하자. 그랬을 때, 바이어가, 야, 잠깐 기다려. 인컨텀즈 한번 규정집 보고, 룰 한번 내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답변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닌데. 에이, 난 싫어. 난 시아팔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금방 얘기한다고요.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은, 인커텀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예, 다시 한번, 예, 자료를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이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그쵸? 예.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